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지적질 2월 8일 찾아뵙는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근데 주말을 느낄 수도 없이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입춘이 지난 지가 그래도 좀 됐는데, 원래 입춘이 지나면 이 바람이 틀려지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전혀 안 틀려지더라고요. 그 춘내 불사춘이라고 있습니다. 춘내 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그 봄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정치계에서 많이 써먹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날씨에서 우리가 이제 그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에서 모두의 질문 Q라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에서 이제 소통을 늘린다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뒤집어졌다가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때 다시 또 이제 역전이 됐다가 요즘에 보니까 또 다시 또 올라갔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또 역전을 시켰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51%를 넘어섰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마음에서는 이제 지금 막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돌아가는 이 판을 보면은 이 지지율이 민주당이 많이 올라가고 또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가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여론조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게 거의 비슷하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하락하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짜 지지율이 떨어질 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동안. 12월 3일 이후에 그때 그 상황을 보셨잖아요. 그 이전에도 물론 크게 올라간 적은 없었지만, 근데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지지율이. 이게 이제 무슨 지지층이 결집된 현상이라고 얘기를도 하지만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었었고 계속 어떤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민주당이 이 나라 미래를 희망스럽게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젖은 장작 같다, 불이 붙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나서서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 민주당은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를 불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자기 탓을 안 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놈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자기한테 오고 있다고 지금 이 지지율로 보여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이렇게 기본적인 마음이 안 된 이 사람이에요. 보면 이재명 대표는 아니 자기한테서 문제점을 찾고 자기한테서 무슨 해답을 얻을 방법을 택해야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요새 슬슬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 유죄 판결 받을 것 같으니까 슬슬 또 이제 뭐 한두 명씩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문제 삼고 그 사람들한테 너네 고개 쳐들지 마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들이 주도했던 정부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너네들 때문에 이 젖은 장작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난 지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막 뭐라고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얘기했을 때는 맨날 왜 남 탓하냐 그래놓고,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모든 패널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탓하냐고, 또 전 정부 탓하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오히려 스스로 그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의 그 잘못 때문에 오르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사실 그 말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조국 같은 그런 흉악범들이, 그런 파렴치범들이 일조했다고 할 수도 있죠. 조국만 생각하면 저는 아주 이가 갈립니다. 뭐 이걸 너무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다. 와이프하고 공모해서, 아니 그러면 거기서 누구 하나 그러면 안 된다고 불이끼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가족 모두가 그냥 다 합심해서 서류 조작하고 대신 시험 보고 그게 또 당연한 것 마냥 그 나머지 일들 다 처리한 거예요. 학교에 가서 뭐 장학금도 또 막 받아먹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좀 무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으면 또 모르겠지만 조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서 어떤 말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의 아주 끝판왕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정책을 입안하고 사람들 어떻게 어디다 심어야 되는지 다 자기가 뭐 주도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서류 위조해서 조작해가지고 자기 딸 좋은 데 보내려고 그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라고 뭉뚱거려서 얘기하지 말고 조국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또 그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지금 조국 혁신당이 있거든. 그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한동훈 대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누구 눈치 보고 얘기 못하는 사람입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자기 불이익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자기한테 어떤 손해가 올지 알면서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판이 굉장히 복잡한 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슬슬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판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 복당을 했더라고요. 3년 7개월 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경도 지사는 죄인입니다. 확정 판결 받고 징역 갔다 온 죄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숟가락을 얹겠다고 지금 복당을 했어요. 근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사람이, 나 이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예? 이재명 1국 체제를 비판했다고 민주당이 망하고 있는 길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망하고 있는 길로 가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비판했다고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게 그보다 더 험한 말도 쏟아내잖아요. 무슨 뭐 임종석한테 다른 직업을 찾아봐라 뭐. 그러니까 그 동지, 예전의 동지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다 얘기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저속한 말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표 비판했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열린 생각을 갖고, 누구보다 더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더 비판적인 입장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유시민 작가가, 작가야 작자야, 이 작자가 이런 말을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시민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한동훈 대표 명예훼손 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 같이 얘기해가지고 누가 뭐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해가지고 그걸 공공연히 나와서 떠들어가지고 그 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벌금 선고받았으니까 죄인이죠. 그러면은 어디 그 지방이나 어디 이런 데 가갖고 혼자 조용히 여생을 살아야지. 지금 뭐 잘났다고 계속 나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판을 깔아준 거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 MBC에서나 누가 그 판 깔아주죠? 누가 유시민 판을 깔아주겠습니까? 거기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시민한테도 그 말 제대로 못하는 홍준표는 또 뭐야? 말 제대로 받아치지도 못하고. 그 이렇게 벌금 선고받고 죄인인 주제에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고민정 의원 아시죠? 고민정 의원이 오래간만에 바른 소리 한번 했더라고요.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망하는 게. 유시민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망조의 길로 들어섰다고 고민정은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부 다 이 늑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 밑으로 들어갈 때부터 민주당은 망조의 길로 들어서고 있던 겁니다. 정말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이유를 모르세요? 민주당 그 거기 관계되신 분들 진짜 이유를 모르시냐고요. 민주당이 망조의 길로 들어서는 이유를. 아니, 지금 같은 이 대목이 어디 있어요? 지금같이 민주당이 이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뭘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게 더 많은데 우리 이런 상황 이용해서 뭐 자기네 지지율 올릴 건덕지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왜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그 전 사람들을 탓하고 있고, 그 전에 열심히 거기 또 찬양했던 사람이, 예? 유시민 작자 얘기하는 겁니다. 작자. 이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고 조국을 칭찬하고 막 그러더니 조국의 그 이중성을 막 변호해 줬잖아요. 그게 왜 죄냐고, 이렇게 털털 터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은 입 싹 닫고 개 밑으로 들어가서 멍멍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왜 지지율이 떨어지냐면요, 양문석 의원 아시죠? 양문석 의원이 사기대출 받아가지고 3년 6개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검사가 이 사람 징역 3년 6개월 보내달라고 재판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대학생 자기 딸, 이 조국한테 배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딸 이름으로 사기 대출을 일으킨 거예요. 아내하고 공모해서. 이 조국하고 딱 배운 거야. 조국한테 보니까 아내하고 공모해서 배운 거예요. 아내한테는 징역 5년 살게 해달라고 재판장한테 얘기했어요. 검찰에서 구형을 한 거죠. 아내와 공모해서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이 명확한데도 나는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문석 의원은 이거 우리 와이프가 나 모르게 한 거라고 와이프 핑계를 대요. 이 전문이에요, 이 사람들. 조국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몰랐다고. 그렇게 자기는 몰랐다고 버팅기다가 결국은 뭐에 징역 갔잖아요. 죄가 인정이 돼서. 근데 양문석도 똑같이 조국한테 배워가지고 아내 핑계 대는 겁니다. 나는 몰랐어요. 아내가 한 겁니다. 딸 이름으로 사업자 사기 대출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사업자 사기 대출 받을 때 이것도 또 조국한테 배운 거예요. 새마을금고 거기 쏘기려고 증빙 서류 다 위조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출한 거예요. 우리 은행 가면 서류 제출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그거 꼼꼼히 다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 쉽게 생각 못 하거든요. 진짜 사기꾼들 아니면. 근데 그거를 위조를 한 거예요. 위조를. 그 증명 서류를. 이 조국하고 똑같은 거야 되니까. 목적만 달랐을 뿐이에요. 조국은 자기 딸 대학 보내려고 한 거고, 여기는 또 자기 딸 이용해서 사기 대출 받으려고 한 거예요. 서류 위조해가지고. 근데 양문석이 또 뭐라 그랬냐면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대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내가 대출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의도적으로 속은 게 없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조국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응? 내가 볼 땐 그 수법을 조국이 전수를 해준 것 같아요, 양문석 의원한테. 그거 배워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돼. 요거 위조해서 이렇게 써먹으면 돼. 그래갖고 양문석한테 가르쳐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같은 색깔이고 같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것뿐입니까? 국회의원 그 후보자 그 재산 등록 있어요. 그 후보자 등록할 때 서초구 아파트 그것도 낮춰서 신고를 한 겁니다. 가격을 낮춰서. 그것도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이 내로남불 갖고 이 말하기에도 너무 그 말이 아까운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그 해먹는 수법 보면, 그러고 나서 국민들한테 뭐라 하냐면 선량한 시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이 와도 법을 감내하고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똑같죠, 그죠? 조국하고. 네? 우리한테는 뭐 흙수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고통스럽더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네는 뒷구멍으로 쫙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조국 아내 정경심도 징역 갔었고 조국도 지금 징역 살고 있고 그 아들 딸은 징역을 안 갔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게 그 사람들 그 징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벌금 처리했어요. 근데도 고개 빳빳이 들고 떳떳하게 다닙니다.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얼굴을 위장하고 무슨 뭐 사회에 무슨 공헌을 한다는 둥 어쩌는 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바보로 알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양문석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요. 유시민 작자님 잘 들으세요. 양문석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불량품이라고 얘기했어요. 불량품이라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양문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불량품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듣고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 작자는. 그 좀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뇌가 썩어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유시민 작자가 뭐라 그랬냐면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뇌가 썩어갖고 입장을 못 밝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는 사람이 양문석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뭐 나라를 이끌로 만들어 놓고 뭐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뭐 편하게 먹고 살고 있다고 양문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 말 못 들었을까요? 듣고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이 손을 비벼야 될지를 알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유를 찾아야지. 민주당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이런 데서 이게 이유를 찾아야지. 지금 뭐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그거 찾아갔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은 참 그 배알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히히거리고 낄낄거리고 웃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다 쳐버렸는데 공천할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다 날려버렸는데도 그냥 낄낄거리고 그냥 배알도 없이 그 만납니까? 무슨 욕심이 있어서? 딸은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금 뭐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음주운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또 저기 뭐야 그 뭐 B&B인가 그거 뭐 불법 숙박업소 해가지고
그 뭐 불구속 기소되고 그런 판에 자기 딸 관리나 잘하지. 예? 집안 단속이나 잘하지. 예? 뭘 그걸 만나서 무슨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걸 그렇게 그 문제들을 모르겠어요? 그 예? 기억 상실증 걸렸습니까? 그 유시민 작자 말이 딱 맞네. 예? 뇌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0 넘으면 문재인 대통령 60 넘었죠. 이재명 60 넘었죠. 예? 유시민 60 넘었죠. 다 뇌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양문석이 얘기했잖아요. 다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근데 이렇게 양문석이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는지 알아요? 문제 없대요. 노무현 불량품 발언이 문제 없답니다. 맞는 말 했대요. 맞는 말. 지금 이 양문석 의원의 이 막말은 이 우리나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오직 그냥 그 저기 뭐야 이재명 대표 그쪽에서만 자기한테 그냥 아부하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양문석 이 사람이 아마 안산에서 당첨됐을 거예요. 아마 당선됐을 거예요. 근데 안산에 가잖아요. 중국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양문석 그 의원이 그런 그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전에도 막 그 문제 일으켰는데도 거기서 당선이 됐어요. 양문석 의원이. 근데 거기 안산에 보면 중국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투표권 가진 중국 사람들. 이거 뭐 이거 그냥 우리가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이 딴 데 가면 이게 당선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적인데 안산에서 어떻게 그렇게 갖고 당선이 됐더라고. 참, 좀 아이러니야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냥 뭐 막가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목을 점점 이렇게 죄어오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어둠의 연기가 저쪽부터 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국민의힘 같다고. 자기가 그동안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했던 주장들을 지금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한 목적만을 두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그거 판단 못할 것 같아요. 판단하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에는 국민 눈높이는 없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 딸랑이들은 국민의 눈높이는 없어요. 오직 이재명 대표의 눈높이만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눈높이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는 나라에서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양문석 말대로 우리 기억상실증 걸리지 말고 절대 뇌가 썩지 말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을 해서 투표할 때 꼭 이거 기억했다가 이거 꼭 이거 투표할 때 반영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기억상실증 걸리지 마시고 이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그 물 자주 드셔야 되고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또 음식 같은 것도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지적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